자, 이제 2학년 1학기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걱정을 참 많이 했어. 왜 걱정을 참 많이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과학이 있잖아.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여기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면 좋은데 억수로 많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과학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데리고 지금 2학년을 갔다가 하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있잖아. 그 시키는 것만 제대로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시키는 걸 안 하잖아. 그럼 안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과학이 힘든 과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2학년부터 과학 되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2-1, 2-1의 차례 잠깐만 봅시다. 차례. 자, 차례 보면, 자, 일단은 그래서 물질의 구성이 있지요. 물질의 구성. 요거 화학 단원입니다. 화학. 쌤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전기와 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와 자기. 이것도 물리 단원이에요. 그래서 쌤 가르칩니다. 알겠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태양계. 태양계를 우리 지구과학이라 할 거고, 그 다음에 식물과 에너지를 생물이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그 학년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학하고 물리만 이렇게 배울 건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과학학원 한 번도 안 다녔던 딸내미들 보면 또 과학을 어려워하잖아, 맞지? 그 딸내미들 보면 요거 학교 중간고사 시험 쳤을 때 점수 40점, 50점 받아와요. 알았지?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2학년까지 2학년 수학도 어렵고 중학교 2학년이랑 자, 그래서 우리 10쪽 한번 넘겨봐라. 10쪽. 10쪽이다. 이거 배우기 전에 선생님 지금 뭐 하나 줄 거냐면 요거 지금 받으세요. 약간 알아. 자, 봐라. 요게 지금 이름이 뭐냐면 주기율표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 알겠습니까? 주기율표인데 근데 너희들 그게 제일 먼저 보면 수소 돼 있지, 수소. 수소 위에 지금 1번이라고 적혀져 있지? 얘가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입니다. 알겠지? 2번이 누구고? 리튬이요. 2번이라 안 적혔는데 2번이 헬륨이라고 오른쪽에 가면 있지. 오른쪽에 헬륨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3번 적혀져 있지.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산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 15, 16, 17, 18, 19, 20. 20번이 누구니? 칼슘이지. 칼슘까지 끊어져요. 칼슘까지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쌤이 숙제가 나가는데 이 숙제는 몇 달 동안 숙제냐면 한 달 줍니다. 한 달 줍니다. 숙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 안 하면 앞으로 화학 못합니다. 너희들 구구단 안 외우면 곱셈할 수 있나? 못하지.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주기율표 모르면 너희들 앞으로 화학 못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선생님 저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 암기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선생님 누구한테 시키겠지. 야, 주기율표 한번 읊어봐. 수소 1번, 수소 2번, 헬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번호를 바로 무작위로 얘기할 거예요. 8번이 누구야? 13번이 누구야? 왜 이렇게 번호를 무작위로 얘기합니다. 알겠지? 20번까지는 17번이 누구야? 그 다음에 20번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바로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다 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 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수해리배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뷰 인항 염화 케이칼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한 번 외웠다고 외우는 거가 아니요. 아니래.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엄마하고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 엄마 몇 번이라고 물어봐줘, 몇 번이라고 물어봐줘. 계속 그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우고, 아직 외워들 되게 많습니다. 알겠지? 일단 첫 번째로 이것 좀 외워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로 선생님 번호 부르는 건 동그라미 좀 치세요. 알겠지? 아까 20번까지가 칼슘이었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25번 동그라미 쳐라. 이름이 뭐니? 망가니즈. 그래서 이거는 번호는 외울 필요 없는데요. 망가니즈 원소 기호가 뭐야? MnH. 그런 걸 외워야 됩니다. 지금 그 뒤로부터는 그런 걸 외워야 돼요. 26번 동그라미 쳐라. 철이제 F이다. 쭉쭉 가서 28번 동그라미 쳐라. 니켈 Ni. 29번 구리 Cu. 30번 제텐 아연. 저 뒤로 쭉쭉 가서 35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35번 브로민이 어떻게 되노? Br. 그 다음 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줄 밑으로 내려가면 38번 스트론튬 어떻게 돼요? SR. 오른쪽으로 쭉쭉 가보자. 47번 동그라미 쳐라. 누구고? H다. 48번 동그라미 쳐라. 카드뮴 CD. 50번 동그라미 쳐라. 주석 SN. 53번 동그라미 쳐라. 아이오딘 I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56번 동그라미 쳐라. 바륨 BA. 오른쪽 쭉쭉 갑시다. 쭉 가다가 78번 동그라미 쳐라. 백금 PT. 79번 AU 금. 80번 동그라미 쳐라. HG 순. 82번 동그라미 쳐라. PB 납.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지. 제일 밑에 여기 제일 밑에 있지. 요게 보면 92번 있어요. 92번 누구고? 우라늄 U. 그래서 한 달 동안 숙제가 있잖아요.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작위로 얘기하도록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수혜리뷰 봉탄질산 플레나마 알비난 염화케이칼. 알겠지? 그 다음에 20번이 넘어가는 거는 번호는 외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언 그러면 뭐지요? 언 H 발음 뒤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자주 쓰는 원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계속 들고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쌤이 뭐를 시킬 거냐면 자리 비워라. 자리. 그래서 지금 잘 봐봐. 너희들 빨간색 볼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적냐면, 거기 적혀져 있네. 족이라고 적혀져 있지. 지금 그게 족에다가 세로줄이라고 적어줘요. 세로줄. 세로줄이 족입니다. 알았지? 그다음 그거 보니까 죽이 돼 있지. 주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가로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줄. 그래서 나중에 위치를 외워야 됩니다. 위치. 너희들 산수 한번 봐봐. 산수 찾았나? 네. 몇 축이 몇 쪽입니까? 산수. 이주기. 2주기 16쪽.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알루미늄 몇 쪽이 몇 쪽? 3주기 13쪽. 염소 몇 쪽이 몇 쪽?
3주기 17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본인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아, 주기율표가 생겼는 게 요렇게 요래 생겨가지고 요래 가지고 올라가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가 수소가 있지, 여기가 헬륨 있지, 그 다음에 리베 분탄 질산 풀네 나마 알칼, 이거 쓰면 안 되지. 알규 인황 염화 기칼,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래서 본인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다음번 낼 숙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부터 외워. 1번부터 20번까지. 됐습니까? 알았지? 시간 나면 무조건 외워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10조 갑니다. 10조. 자, 필기 준비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원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원소다. 이 원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요, 이 원소를 생각한 학자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학자. 원소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다, 그랬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과학 이름 외워야 돼요. 탈레스. 탈레스 들어봤나? 베탈레스. 재미없네. 베탈라스. 그것도 재미없네. 탈레스다, 탈레스. 그래서 탈레스가 고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미쳤지. 왜 미쳤냐면, 종이, 탈레스는 뭐라 그러냐? 종이 물로 만들었다. 쇠 물로 만들었다. 플라스틱 물로 만들었다. 니 물로 만들었다.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뭐가 안 맞지, 맞지? 그래서 누가 티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와.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는 사람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생각나는 거 뭐 있노? 있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생각나는 거 있나? 뭐라도 하나 얘기해봐요. 제가요? 아, 그거는 좀 중요한 거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꼬라지를 알아. 네 꼬라지를, 그래.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사람은요, 직업이 많아요. 얼마 동안 직업이 뭐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 다음 또 뭐였냐면 종교자예요. 종교자. 너희들 옛날 고대 중세 이럴 때 종교자들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억수로 셉니다. 너희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황이 셀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셀까? 파워가. 교황이 셉니다. 그렇죠? 파워로 봤을 때. 그치, 종교자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직업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땅 따먹기 억수로 많이 한 사람이지, 맞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가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의 스승이니까 급도 높아. 종교자니까 엄청나게 급도 높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과학사에서는 얘가 많이 났습니다. 얘 때문에 과학사가 억수로 발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잘못된 과학을 얘기했거든요. 그 잘못된 과학을 2000년 동안 믿어집니다. 2000년 동안 안 바뀌고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 종교자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다 보니까 야얘 말했던 파워는요 장난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거 그거 잘못됐는데 이래 얘기하면 전부 그 당시 때는 전부 목자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과학을 반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혹시라도 과학 책에 관심 있는 사람 혹시 그거 봤나?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본 적 있어요. 그게 왜 사고 실험일까요? 사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왜? 그거를 내뱉으면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릴레이는 죽을 거거든. 그렇거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 텔레스야, 만물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작다. 좀 한 네 가지 정도는 얘기하자. 그래서 만물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뭐하냐면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탈레스는 만물은 전부 물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정도는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사실상 고대 사람들이야. 고대. 그래서 틀린 게 많이 있겠지만, 근데 너희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어떻게 알아? 갈릴레이 사고 실험? 그러면 쌤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사고 실험은 사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아는 사람 있나? 없나? 갈릴레이가 자살했어. 어차피 자살할 거 지가 죽기 전에 그 사고 실험 그림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이 그림을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봤냐면 뉴턴이 보고. 뉴턴이 보고 요 그림을 딱 컨닝을 해가지고 뉴턴이 만든 게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갖다가 컨닝해서 만든 법칙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다. 알겠지? 자, 여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원소인데, 텔레스, 만물은 물,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공기,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현대에 와가지고 보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일. 네, 보일의 법칙 기억합니까?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보일의 법칙이 뭐냐? 압력과 압력과 부피가 부피는 반비례. 반비례. 뭐가 일정할 때? 온도 온도 일정할 때. 그렇지요. 온도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한 사람이 보일이었겠지. 그래서 보일이 현대 원소 개념을 갖다가 최초로 설명합니다. 현대 와서 원소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보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라부아지에가 뭐를 갖다가 하냐면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요. 그러면 전기 분해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요. 물이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라. 위에서 지금 5대 탈레스도 원소는 물이라고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물, 불, 공기, 흙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얘가 직접 실험해가지고 물을 쪼개버렸잖아. 맞지? 야, 물어보자. 물을 분해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너희들 친구 이름 다 내서 갖다 버리고 다시 그걸 집어내 물을 분해하면 수소산소로 쪼개진다. 알아들어? 그래서 쪼개졌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 말을 공격했겠니? 얘를 공격했겠니? 누구 공격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해야지. 똑똑한 사람 공격해야 내가 똑똑해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자 4명 정도는 아세요. 공부할 때 해라.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공기, 흙이다. 보일, 원소 개념 최초로 얘기했다. 라부아지에 물을 전기
2분의 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대신 나중에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부아제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알겠지. 너희들 탈레스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네. 탈레스가 뭐를 발견한 사람이냐면 마찰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너희들 옷 이렇게 벗을 때 보면 스웨터 같은 거 벗으면 찌직 소리 나지. 그게 뭐라 그래? 정전기지, 맞지? 정전기가 왜 일어나냐면 내 옷이 마찰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마찰 전기를 처음 알아냈던 사람이 탈레스예요. 탈레스. 어떻게 해서 알아내냐면 너희들 호박 압니까? 호박? 뭐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니? 먹는 호박하고 생각했지. 네. 먹는 호박이 아니라 너희들 저기 요즘은 잘 안 입는데 예전에 아빠들이 명절 되면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을 때 보면 이 한복 단추이 크다는 거 아나? 모르나?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호박입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주라기 공원. 네. 주라기 공원에 모기가 어디에서 갇혔어? 모기가 팍팍. 어디에 갇혔어요? 호박에 갇혔잖아. 호박에. 응? 아.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 호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탈레스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요? 항상 닦고 진열해 놓고 어디 안 가게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있잖아. 뭐 이 호박을 갖다가 헝겊 가지고 막 예쁘게 딱 호호 불면서 막 닦아서 그걸 딱 진열해 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얘가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야. 또 닦았다. 또 똑같아. 다음날 또 먼지가 많이. 나잖아. 이게 왜 그럴까? 왜 자꾸 나는 얘를 닦아놨는데 먼지가 와서 붙을까? 그래가지고 마찰전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요. 마찰전기 알았고.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억수로 유명하다고 그랬지. 원래 우리 과학사에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유명한 과학자 누군 줄 아니? 뉴턴이에요. 뉴턴 다음이 누군 줄 아니? 뭐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다음이 누군 줄 아니? 뭐요? 내부이다. 재미없네. 모르면 돼, 알겠지? 하여튼 자 라부아제까지 우리가 봤다. 라부아제는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한 번쯤은 들어볼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볼 거야.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한 사람이 라부아제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라부아제가 물을 갖다가 분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분해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물분해 시간. 알았지? 선생님이 그림을 배틀로 그릴 건데 너희들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너희들도 최대한 그림을 이쁘게 그려라. 알겠지?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네? 세개 그림 대충 있다. 선생님 뭐 그림 보면서 요건 하지 말고 주철관 그럼 철 생각하면 된다. 철. 아까 우리 철 원소 기호 뭐였지요? Fe 외웁시다. 그때 알았지? 그때 외웁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실험 기구가 있더라. 야, 내 그림이 훨씬 이쁘구만. 응? 이쁘게 올라왔네. 아 밑에 적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물. 혹시 물을 H2O라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를 해요. 왜 질량이 증가하니?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너희들 철이 녹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철이 녹쓰면 왜 철이 녹쓰냐면 산. 철에 산소가 붙어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 여기 찬물에 보니까 뭐가 여기 받치냐면 수소가 여기에 모아져요. 수소가 여기 모아지는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 결론,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책 읽고 또 밑으로 갈 수 있도록 할게. 선생님이 영상 찍어야 된다서 칠판 이쪽으로 가게 좀 그러니까 여기 계속 선생님 찍고 있을게. 자,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10쪽. 자, 10쪽에 A 원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1번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그래서 학자 동그라미 풀어. 학자 동그라미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탈레스 줄쳐라. 탈레스 오른쪽에 쌤 읽어볼게요. 모든 물질을 그루는 물이다. 물, 그거만 줄치면 돼. 물 하나라고 얘기한 사람 탈레스. 그 다음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줄쳐라. 뒤에 물, 불, 흙, 공기, 고기 줄치세요. 아이시스 생각하면 돼. 아니야, 거기 줄쳐도 된다. 자, 그래서 물, 불, 공기, 흙. 그 다음 뒤로는 쌤 그냥 읽어볼게.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고 그 밑에 오일 줄쳐봐. 오일 오른쪽에 줄치세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줄치고 뒤에 또 줄쳐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가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원소는 안 쪼개진다. 알았지?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 다음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원소 개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원소 개념 제시. 그 다음 그 밑에 라부아지에 줄쳐서 자, 저 뒤에 줄치자.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 누구 공격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격했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만 줄쳐놔라. 알겠지? 그 밑에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줄 다 때리세요.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줄 다 때리고 앞에다가 별표 3개 때려라. 별표 3개 때리고 과정을 선생님 한번 볼게요. 과정을 보면 주철관을 가열하면서 주철관 안으로 물을 통과시켰대. 그 다음 결과 주철관 안에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그 밑에 쪽에 줄쳐.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했습니다.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냉각수를 통과한 직기병에 줄쳐라. 직기병에 수소 모아진다. 직기병에 수소가 모아진다. 그러면 물이 분해돼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졌잖아. 맞지? 결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물은 원소 아닙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물은 뭐라 그래요? H2O를 뭐라 그래요?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뭔데? 아는 사람 없나? 분자. 물은 분자. 알았지? 원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그거 잘 기억하고 위에 얘기했던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람이라서 별로 출제빈도 없습니다. 5일 정도 좀 알아놓고 라부아지에는 물분해 실험 때문에 알아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거야. 자, 갑니다. 자, 풀게라. 2번 원소 갑니다. 자, 원소인데 우리가 원소의 정의 웬만하면 좀 암기하세요. 우리 아까 출쳤는데 원소의 정의가 뭐지? 물질을 이루는 구성하는 해도 돼요. 이루는 기본 성분
중요한 글자 같아요? 성분이라는 글자. 성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도 되냐면 종류라고 얘기해요. 성분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당구장 표시에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놓자. 뭐냐면 너희들 원자 들어봤나? 네. 원자. 그 다음에 또 분자 하는 거 들어봤나? 한번 들어봤죠. 분자 맞네. 그래서 원자라는 단어하고 분자라는 단어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원자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라, 보도 배터리. 먼저. 우리 스네이크가 어디가? 쉬는 시간 맨날 중간에.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 그냥 쉬는 시간 없게 한 다음에 김민규 바보. 그냥 쉬는 시간 못 쓴 다음에 그냥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다 해달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번 쉴 때 한 5분 쉬니까 아니 10분. 10분 그러면은 20분 9번. 와우. 나 지금 환자가 쓰고 간다. 오직 한 명을 위해 이렇게 한다니. 어디 갔대 민규? 걔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 네. 필리핀 마로. 몰라요. 며칠? 몰라요. 내 친구들은 그렇게 갔다 자,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겠는데 요 세 개 있지, 세 개. 정리 좀 암기 좀 하세요. 알았지? 그러면 자, 봐. 원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랬는데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 같아? 진짜? 그래. 이건 입자. 입자기 때문에 셀 수 있게 뭐 세 개? 못 돼요. 셀 수 있습니다. 입자는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몇 개, 몇 개. 알았니? 종류를 보세요. 종류를. 그 다음 분자.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질을 지내야 됩니다. 성질을 안 지니면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 분자 중에 하나 오늘 배웠던 거 물 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 분자.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 뭐 특징들이 있는데 책에 있는 거라 선생님이 적겠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쯤 있는 줄 아나? 현재 118개 정도 있다고 교과에 실려져 있다. 현재 118개. 근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127개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 9개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직 이름은 못 적었어요. 너희들 아까 이 주기율표 다시 한번 꺼내볼래? 주기율표에 너희들 99번 이름이 뭐고? 아인슈타인. 그치. 그 누구 이름이겠니? 아인슈타인. 그래.
101번 멘델레균 그거 멘델예프라고 있거든요. 102번 노벨균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지금 이거 현재 발견되어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을 막 붙이거든요. 근데 아직 나머지 부분은 이름을 못 붙였지만 근데 현재 교과에 있는 대로 110여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보자. 118개 중에서 1번부터 92번까지는 1번부터 92번부터까지는 자연의 존재예요. 자연의 존재. 92번이 누구게? 우란 우라늄이지 맞지? 그래서 우라늄까지가 자연의 존재하고 나머지 93번부터 118번까지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화학 실험하다가 나온 그런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됐다. 일단은요. 나머지는요. 책 읽으면서 선생님 끝낼 수 있도록 할게. 책 잠깐만 봅시다. 이 정도만 풀려야 될 것 같아. 아니다. 하나만 따라. 자,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EH2 나 지금 무슨 거게? 물 썼다 맞지? 알겠니? 근데